저번에 실장님이 차량 천하게 만들어 놨는데 소리가 자, 와, 잘 나왔나요? 근데 뭐가 까락이 났어. 그죠? 지금 까락이 중요해, 까락이. 63점이 평균이면 엄청 잘 친 거거든요, 사실은. 저게 평균이면 멋진 사람 점수까지 다 메꾼 거잖아. 그럼 잘 친 사람은 얼마나 잘 쳤겠어요? 그죠? 저게 엄청 높은 거거든요, 저게. 합격점이 나왔다는 게. 누가 다 깎아먹었어요, 근데. 야, 대단한 점수인데. 60일 나왔네요. 기분은 괜찮습니까? 자고 나면 우울하고 그런 거요? 보겠습니다. 지난주 하셨던 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맞죠? 거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정정 신청부터 해가지고 쭉 했었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지난주에는 어중간한 파트에서 시작됐으니까 외국인부터 한번 가볼게요. 복서 26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외국인에 관한 경우는 주의하실 게 누구냐 그럴 때 영주권자라든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상관이 없죠. 뭐 재외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럼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그러니까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내국 법인 있죠. 요걸 놓고 볼 때 내국 법인은 기본적으로 이거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구성 요건에 따라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 이상이 되면. 근데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안 놓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UN 있잖아요, 그죠? 국제연합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 외국인이죠. 정부 또는 기관 단체니까. 그리고 신고의 대상하고 그 다음에 허가의 대상이 나오는데 뻔한 거지. 사실은 이 외국인에 관한 내용은 뻔한 거예요. 신고다 그럴 때 대상이 뭐더라? 부동산 등입니다. 등. 허가의 대상은 뭐더라? 토지고. 구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신고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3개 있죠. 계약에 의한 경우다.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 계속 보유까지 해가지고 3가지. 그리고 계약은 뭘 뺀다? 매매를 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에 관한 취득 신고하고는 겹칠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종전에는 외국인 토지법 하에서는 이게 대상이 계약이 매매를 뺀다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취득 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고, 지금은 규정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외국인에 관한 신고를 한다 자체가 안 돼요. 왜? 매매는 빼니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죠?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경우는 기산점,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이고 이때 뭘 첨부한다? 없어요.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정여계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약은 정여계약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허가의 경우에 첨부 서면을 묻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신고 안 하면 얼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계약 외 원인이라 그럴 때 이제 종류들 있죠. 뭐뭐 있던가요?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 합병. 주로 이제 뭐 법인 합병 뭐 이 나오죠, 그죠? 법인 합병이나.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예, 취득한 날부터 6월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계속 보이는 국적을 상실한 날 혹은 변경된 날이죠. 변경된 날부터 몇 월?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허가의 경우다 그럴 때 딱 지역 요거 허가 받죠. 계약 체결 전에 뭐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가끔 이제 대상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건 토지만. 요거는 토지 건물에 대한 맞죠? 예. 그리고 허가는 효력 요건이니까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지역구역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야, 문, 생, 굴 이렇게 되어 있죠. 야문, 생, 굴 이렇게요. 야문, 생, 굴 요거 일단 4개는 동그라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처리기간이 며칠?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2대2죠.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뭘 첨부하더라? 계약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서를 첨부한다. 아셨죠? 당사자 간 합의서. 그리고 여기 허가가 외국인에 관한 토지 취득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법제 11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데 주의할 것,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상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게 되면 법제 11조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11조의 토지거래 규정이 원래 상위 규정이었거든요. 국토법의 규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옮겨진 건데 어쨌든 양쪽 다 그래요. 이 허가 받으면 저 허가 받을 필요 없고, 그죠? 저 허가 받으면 이 허가 받을 필요 없고, 내려오는 것만 아니고 올라가는 것 똑같습니다. 2개 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게 신고관청이 허가 신고 사항을 언제요? 매 분기 종료일 맞죠? 몇 월? 1월 이내에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누구한테 통보한다 제출한다? 제출입니까? 통보입니까? 제출합니다. 신고 허가 사항을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다시 몇 월? 1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없다는 거. 이해하겠죠? 그래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은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잖아요. 이건 맞추라고 내는 거지 틀리라고 내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제가 사실 그 문제 보면서 그건 제가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보면 제일 허가를 면제하는 그러니까 면제하는 경우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 경우가 뭐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 11조에 이거 말고 뒤에 경매거든. 그죠? 그다음에 또 토지 수용 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쭉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있어요.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자주 언급되지 않는 지문이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모르는 건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허가구역 있잖아요. 그죠? 지정에서 허가구역 지정에 그럼 일단은 기억할게. 지정권자가 누구더라?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러면 거기에 그 심의기관도 일치를 따져야 아셨죠? 국장이면 누구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고 그리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 될 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들 있죠.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2개 이상 시도 걸치면 국장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 일부. 그죠? 그건 시도지사가. 근데 국가 사업 시행이 있죠. 그게 투기 승행, 뭐 집값 등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요건 있죠. 지정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 투기 승행, 집값 등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랬죠. 또는이 아닙니다. 지역으로서 엔더. 지역으로서 하나, 둘, 셋, 4개 있었죠. 요건. 그러니까 계획 수립 변경 지역, 행위 제한, 완화, 해제 지역,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진행, 예정, 인근 지역, 그리고 국장, 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맞죠? 4개. 더 보면 알 거예요. 그죠? 보면 알면 돼. 예. 지금 머리 덜덜덜 뭐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 내입니까?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5년 내입니다. 5년이 아니고 5년으로 한다. 아셨죠?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자,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 재지정의 절차. 지정은
심의를 거치죠. 조사, 심의, 지정이 되는데 재지정은 심의를 거치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으라 했죠. 의견 청취입니다. 요거. 그리고 지정의 효력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통지한다 그랬죠. 효력 언제 발생한다? 공고한 날부터 5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거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있잖아요. 그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이러면 틀려요.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때가 아니고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부터입니다. 그거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는 지정조차가 동일하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뭐다? 재지정뿐입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 재지정 축소 해제는 언제? 즉시, 이건 5일 후. 그리고 지정 공고 통지다 그럴 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가 되는데 뭐 거쳐가지고, 그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등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이 시장 등 그러면 나오는 게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뭐 한다? 통지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지체 없이 15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케 해야 된다. 아셨죠? 7일, 15일하고 연결해서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받으면 허가대상 계약이 나옵니다. 허가대상 계약이 나오는데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뭐 반응이 없어. 듣고 지금 OX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우와, 되게 황당하네. 이건 뭐지? 이거 말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그죠? 아니잖아,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까 왜 이 말씀 드렸죠? 여기 있는 거. 세 번째 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셨죠? 인근 아니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자, 이것도 토지잖아요. 이 토지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가끔 튀어나올 때 있어요. 예,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준 면적을 마하면, 예, 기준 면적 초과. 그러니까 조문에 이렇게죠. 기준 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초과한 경우인데, 그럼 초과한다 그러니까 따져보잖아요. 도시지역보다 안하고, 그죠?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나뉘죠. 예, 그리고 안은 용도 지역별 분류고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장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죠? 나오면 모르면 틀리는 거지 뭐. 180, 200, 660, 하프, 그죠? 도시지역 밖은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하프 되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를, 그죠?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이거니까 딱 내면 기준 면적, 허가대상 인것은 이렇게 묻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절대적인 건 아니죠. 10에서 얼마? 3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면적 초과한 토지거래 허가대상, 이제 지역 계약이 나오는 대상 권리도 가끔 물어요. 소유권하고 뭐하고, 예, 지상권, 그리고 소유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주단계 같은 거 있죠. 예,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누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렇게 되면 X죠. 공동입니다. 당사자 공동 신청. 그러니까 이 매도인에게는 협력 의무가 있죠. 그러면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채권은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죠?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행을 할 수 없어요. 맞죠? 다만 계약금 해제 등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지문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당사자가 공동 신청이니까 이건 허가 신청서에 개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예. 당사자
공동 신청이다까지 요 계약. 그리고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 계약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겠죠. 누가? 시장 당사자 공동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죠?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는 처리해야 되죠. 어떻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그죠? 선매는 허가 불허가 처분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선매 협의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하겠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든지. 근데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돼?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선매 딱 그러면 기억나실 건 그냥 간단합니다. 15일, 한 달, 1월, 딴 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선매가는요. 감정가 기준이다까지만 알면 돼. 그러면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죠? 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부터요? 불허가 처분, 허가 불허가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아셨죠? 처분일부터 몇 월? 1월입니다. 처분일부터 1월 이내가 되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만다 매수 청구죠. 요거 도달주의입니다. 매수 청구는 통지 받은 날부터 서면으로 통지한 날 했잖아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데 매수 청구가 가능한 그 대상은 민간 기업자는 안 됩니다. 공적 단체죠. 공기관. 그래서 매수 청구다 할 때 매수가는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그리고 혹시 나오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매수 청구 가능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그러면 15일 이내 우리가 허가 신청에 대해서 있잖아요.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해 줘야 되는 기준이 있죠. 허가 기준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이거는 뭐 실수요성이라고도 하고요. 합리성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아셨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나와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간단하게 줄이면 그 다음에 뭐 면적의 적합성 그리고 생태계 보존 및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해서 나오죠. 생태계 그 다음에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뭐 이래가지고 내겠습니다. 이때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의무 기간이 있죠.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요? 5년 내 기간. 그러면 5년 그럴 때 기간 있죠.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시험 나왔을 때 3이 나왔어요. 그럼 사유가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3이라는 자체가 나온 적이 없는데 까지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2년 그러면 뭐 있어요?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까지. 몇 년? 2년. 그 다음에 또 사업시행 그러니까 4년. 현상보존 그러니까 5년이고.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입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뭐가 돼? 선매 대상 토지가 돼요.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유가 하나만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아셨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해가지고 이때 뭐다? 선매 대상이 됩니다. 협의자, 선매자를 정해서 협의 매수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이행 명령을 하겠죠. 그런데 요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누가 해야 돼요?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뭐하죠? 실태조사랍니다. 실태조사. 그리고 이 지가 동향을 조사할 때 지가 동향을 조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국장 또는 뭐요? 시도지사요. 그죠? 그럼 국장은 전국도 아니겠죠? 전국의 연평이 아셨죠? 연평균 지가 동향이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되겠죠? 그 지가 동향 순서가 있잖아요. 개황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 집중 조사 순입니다. 이거 그 순서대로 합니다. 예, 그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분기별인지 아니면 매월 1회인지 아셨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행명령 한다. 구두로 문서로 매달 3월 내 기간을 정해서. 근데 그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죠. 이행강제금은 자 아까 우리가 저기 허가 받지 않았잖아. 그죠?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때 우리 제재가 좀 나오는데 그럼 매수는 뭐요? 선매는 감정가죠. 매수청구는 공시지가죠. 그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 즉 실제 거래가였죠. 실제 거래가. 그리고 허가받은 부정한 허가 등의 경우는 제재가 뭐죠? 2년 이하 징역의 100분의 30에 이하 상당하는 벌금이죠. 그 벌금은 뭘 기준으로 하죠?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을 좀 기억하시고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입니다.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죠. 범위. 그러면 방임전기 해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방임전기. 그죠? 이렇게. 1757. 요 율도 물으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기간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까 안 할까? 의무 이용 기간이 경과가 된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또 이행했는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죠. 그러면 이행 즉시 중지하되 그 이행 전에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한다는 거. 그리고 매년 1회죠. 한 번씩이죠. 즉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내용들만 미스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도 누가 지정권자고 허가에 대한 계약 등 해가지고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유동적 무효 상태에 관련된 판례 있죠. 우리 교재 나오는 정도면 좋게요. 그 다음에 조사 확인이다 그랬는데 조사 확인은 일단 공부가 이거 안 헷갈려야 될 게 우리가 토지 그리고 표시에 관한 거죠. 조사 확인이다 할 때 표시사항의 조사 확인은 토지와 건물로 나뉘죠. 토지와 건물로 나뉘고 토지는 뭘 통해서 지적 공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요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지적 공부는 다시 대장과 도면을 얘기하고 건축물 대장 그러면 고유등록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죠? 면적입니다. 도면 그러면요 경계 그러니까 경계 지형 그러면 도면이죠. 이렇게 일치여부 따지고 지적 공부다 그럴 때 이거는 기억하실 게 지형도 있잖아요. 지형도는 지적 공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표시사항과 그 다음에 표시사항은 등기부에도 표시사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뭡니까?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는 등기부고 권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공부는요? 권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공부가 뭐예요? 자료가 뭐예요? 등기권리증이고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는 등기부고 아셨죠? 그리고 권리에 관한 권리, 즉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한다. 뭐가 우선할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그 다음에 표시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는 대장이 우선하고 아셨죠?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끔 물어요. 예, 그리고 표시, 권리도 그 다음에 권리가 하니까 다른 건 접어두고 일단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설명서 나올 때. 그 다음에 토공 있죠? 토공할 때 요거 기본 공부가 뭘까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 공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예,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를 하실 때 요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토공은 간단하게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인지 아니면 시군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공부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건 뭐죠? 부동산 종합정보망입니다.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죠. 그리고 시군 조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것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식이 4개입니다. 토공은. 그리고 이거 설명서하고도 같이 딱 엮어보면 4시계는 없죠. 토공이. 1, 2, 3시계 나오고 4시계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뭐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공부하고의 일치 문제인데 그거 뭐 따로 뭐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농지법 그러면 대표 숫자가 뭐 기억나세요? 3. 최단기간 3년이죠. 그리고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뭐가 원칙이다?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한다. 며칠? 4일이고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가 3개 있죠. 그 경우는 뭘 면제하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그죠? 1이잖아요. 그 대표적 경우가 3개 있죠. 구분해야 될 게 농지전용 협의 완료하고 농지전용 그죠? 허가 신고의 경우하고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실습지 주말 체험 영농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며칠? 2일 그죠? 2일. 그래서 4일하고 2일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럴 때 시구 읍면장 그잖아요. 갑자기 군수가 튀어나와요. 군수가 발급하는 게 아니죠. 시구 읍면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적 증명일 뿐이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의 즉 법률 행위에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안 놓쳐야 돼요. 지문의 기본은 3개는 딱 일반적으로 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놓치면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딱 그러면 기억할 거 2가지죠. 미만 전부 딱 그거 안 놓치면 되고. 하여튼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몇 번 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법 가볼까요? 305페이지에. 자, 대답만 잘하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사유가 몇 개 있던가요? 성립 사유가 3개 있습니다. 뭐요? 성납, 시효취득,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분묘, 토지 처분에 관한, 그죠? 분묘 처분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립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2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죠? 어떻게? 공군이 외부 외관상으로 외관상 인식이 가능할 것. 그리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그죠? 요거. 공군과 시신 안장 요건을 다 가져야 됩니다. 성립 사유 해가지고. 성격과 성립 사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묻죠. 분묘기지권이란 뭘 말한다?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뭐까지? 주의공지까지 포함시킨다. 통상 사성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있잖아요. 그죠? 존속기간과 치료가 나옵니다. 존속기간과 치료 딱 그러니까 약정이죠. 원칙이. 약정에 의하고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이죠. 그리고 치료도 원칙은 무상입니다.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위에 3번째 있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나 분묘 처리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상입니다. 요거.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권는 거잖아요. 분묘기지권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자가 누굽니까? 종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종손입니다. 근데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 관리해왔다면 기지권은 누구한테 속한다? 종중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권는 그럴 때 신설과 이장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신설과 이장은 불가합니다. 이장이 근데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에 그죠? 원칙과 예외. 그리고 분묘 설치에 의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경계착오로 인한 경우 있잖아요. 비록 그 분묘 설치에 의한 점유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인정한다. 하셨죠? 즉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타주, 자주 해가지고 원칙과 예외까지. 그리고 부묘기지권이 작년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질문이에요. 부묘 설치에 의한 점유는 부묘기지권의 소멸 있죠? 부묘기지권의 소멸은 소멸의 포기의 의사 표시만으로 족하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됩니다. 그죠? 작년에 나온 게 오늘 나올까 이렇게 다시 잘 골라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장사법 그러면 딴 건 필요 없고요. 이게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면적이 뭔지 정도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장사법은 현행 장사법 하에서는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사법 하에서 왜 기지권이 없어요? 그럼 장사법 하에서는 기지권 자체가 인정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인정돼요. 봐봐. 제일 보편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그죠? 이 또 계약 거래 실무사항에 지문으로 나와요.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토지 매수자, 임야 매수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설치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약정을 하고, 그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잖아. 왜냐하면 분묘 처리에 관한 약정 없이 토지 처분돼 버리면 매수자는 매도인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경우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분묘 기지권, 장사법에서는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에브리바디 다 뭐 인정 못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면 기지권이 인정돼요. 몇 년 동안요? 60년, 30년, 1회 인장 30년, 최장 몇 년? 60년. 그리고 설치 기간 끝나면 철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기지권이라는 게 남의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그죠? 남의 소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고? 장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60년 동안 설치되는 거지. 장사법은 60년이 지나면 사설, 공설, 묘지 다 철거됩니다. 내 땅인데 필요 없고요. 다 그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죠? 내 거니까 아니면 인정됐으니까 권리로. 예, 그런 경우입니다. 장사법 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60년이 지나면 사설, 공설, 자기 소유 토지 상관없이 분묘 철거해야 돼요. 내 땅인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되죠. 아직 60년이 안 됐으니까. 이 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죠? 2002년이니까 2060년이면 없을 거예요. 우리 2060년에 한번 만나볼까요? 야, 2060년에 만나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지금 앉아 계신 그 연배를 볼 때, 가능할 수 있겠는데? 청춘. 청춘 아니고, 본인은 가능하겠네? 뭐, 한 40년 뒤에 보이, 뭐. 아닌데, 우리 다 만날 수 있겠는데, 잘하면? 예? 아니, 수명이 길어가지고, 진짜로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때도 인정됩니다. 됐죠? 다만,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 있잖아요. 시효 취득.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무연분 시효 취득에 의한 경우 있잖아요. 이걸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하고 이어지냐 그러면, 무연분묘 있죠? 무연분묘 연고자 혹은 무연분묘 설치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보존을 위한 혹은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이거 남의 땅에다가 설치했는데, 근데 지금 이 기지권은 뭡니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지나버리면, 그죠? 기지권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 법 하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20년이 아니 200년이 지나도. 이야기죠. 그 말입니다. 기지권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무연분묘 연고자에 대해서는, 그죠?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근데 무연분묘 연고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맞죠?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허가입니다. 사전 허가를 통한
개장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될까요? 3월, 연고자를 알면 3월 이상 통보 또는 뭡니까? 또는 공고를 거쳐서 몇 월이라고요? 3월 이상 통보 또는 공고하고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사법에서 대상을 잘 봐야 돼요. 이 장사법에서 자 억지하는 건 뭐죠? 묘지. 그러니까 묘지하고 대규모인 경우에 법인은 어쩌라고? 허가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묘지 법인에 대해서는 이거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묘지다 그럴 때는 어떤 거죠? 묘지 법인 그럴 때 반대는 이게 다 사전이잖아. 그죠? 규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후신고는 규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알려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반대가 뭘까요? 법인의 반대가 개인이죠. 그리고 허가받아서 설치된 묘지에다가 매장을 했다. 이건 다시 이중으로 제재를 하지 않죠. 허가받았으면 이미 설치해도 된다는 거잖아. 대신에 나중에 거기다가 묻으면 알려줘. 아셨죠? 묻으면 알려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장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뭐 한다? 사후신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통숫자 30. 아셨죠? 자연장 있죠, 자연장. 자연장도 공통숫자가 뭐야? 30이야. 지면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으로? 30cm 이상으로. 그 안에 묻는 용기는 생분해 되는 거죠. 자연 생분해 되는 용기 사이즈가 얼마나 돼? 30제곱미터, 30. 센티 이하입니다. 다 이게 크기가.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 개인 묘지는요, 30제곱미터 이하. 개인 자연 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묘지는 개인 빼고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이 법인은 뭘 말할까요? 민법상 재단법인에 하나한다. 아셨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인 자연 장지는 법인이 3개입니다. 재단법인, 공공법인, 그 다음에 종교단체. 아셨죠? 3개. 구분하시고 지문에서. 그러니까 일단 요걸 가지고 기본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이 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는 신고. 그죠? 가족 자연장지. 신고. 문중 자연장지. 개장. 없는 것도 지내고 있네. 여기 개장이 어디 적어놨노, 이게? 없는데. 여기 없는 건 다 신고라니까요?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면 돼. 장사법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이걸 갖고 기준 잡고 반대니까, 그죠? 나중에 알려주면 돼.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묘지와 법인이 뭐라고? 아, 허가사항이구나. 라고만 알면 지문을 볼 때 조금 더 적어보고 생각해보면 돼. 이거 아닌 거니까 뭐다 이런 식으로. 이거 반대니까 나중에 알려주면 돼. 이렇게 하고.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 묘지와 법인을 기준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걸로 가는 게야. 제 시선을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자, 어쨌든 묘지하고 법인 맞죠? 묘지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애매하게 헷갈리는 건 묘지와 법인만 허가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시험 문제 풀 때 한번 적어보잖아 앞에. 그러면 묘지하고 딱 법인 적어놓고 반대는 나중에 알려주면 돼. 이건 나중에 빼고는 뭐라? 그냥 신고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다만 이제 면적에서 안 헷갈리면 돼요. 면적에서. 왜?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가족 자연 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 단위. 그죠? 그러면 문중은 뭐야? 1000이죠. 그러니까 묘지는 10단위예요. 10. 그러니까 10단위라는 건 100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1000. 그 다음에 10만 이렇게 올라가요. 아셨죠? 예. 그리고 법인은 끝단위가 맨 끝은 다 이상이에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해하겠죠? 그리고 법인에서도 이제 자연장기도 종교 자연장기는 4만 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법인 자연장기는요, 위로 가요.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그 말이 규제입니다, 규제. 최소한 법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 이상의 면적을 뭐라고? 확보해야만, 아셨죠? 허가해 주겠다 이 뜻이니까. 규제의 의미예요, 규제의 의미. 이렇게 해가지고, 안 헷갈리게 다 기준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럼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특별조치법 그러는데, 거민이죠? 거민은
토지하고 뭐다?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뭐다? 허가 이제 검인을 받아라 하는 건데 그러면 계약이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죠.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요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탈세 등의 가능성이 없는 거. 국가 지자체가 일방이거나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나 토지 거래 허가 받았거나 이런 거 그런 경우들은 그리고 토지 건물 거니까 임목 공장 강업재단 빠지겠죠? 중개 상물 중에서 이거 개공은 검인 신청을 해야 된다. 개공은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검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죠?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검인. 그리고 이거 형식적입니까? 실질입니까? 그죠? 이거는 법을 다 통틀어서도 실질 심사는 없어요. 형식적 심사밖에 없어요. 예전에 실질 심사라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 인지 여부를 따질 때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은 실질 심사 대상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 그 당시도.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게 되니까 있어 없어요. 다 형식 심사예요. 실질이 아니라. 그거 딱 그렇게 정리하시고 뭐 검인은 출제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냥 그다지가 아니고 없다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검인 기간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검인기관 누구죠?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위임해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죠. 읍면동장에게 위임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있죠. 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검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그중 1개의 시군구장에게 하셨죠? 이렇게 검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딴 거 없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신탁이죠. 명신탁까지 했어요? 네, 명신탁까지 했네. 자, 명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이자간, 그러니까 종류를 가끔 묻기도 하는데 볼까요? 일단은 명신탁 그럴 때 지문에 이제 실수만 하면 되니까 나와도 우리 사실은 우리 파트에서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니에요. 이게 민사특별법에 나오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잘 않아요. 그리고 명신탁의 경우는 우리가 개공이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위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명신탁이 왜 하겠습니까? 탈세라든가 투기 방지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어디로 처벌할 수 있죠? 투기 주장 행위 등이 돼요. 이해하겠죠? 예,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서 하게 되면 투기 조장 등이 되니까 따로 여기서 방조자라고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버린 거야. 왜? 개별 조항에 다 제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뭘까요? 물권입니다. 명시탁의 약정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요렇게요. 그리고 종류는 등기 명의 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 나오는데 중간 생략형, 위임형 그러죠. 그리고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과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인데 이자간 그럴 때는요. 이때 유일하게 뭐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거 이자간 그럴 때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신탁자에게 있죠. 대내외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3자간 그럴 때, 계약 그럴 때 일단은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있다 없다? 계약명 신탁도 선의일 때, 악일 때 그러잖아요. 그죠? 매도인이 명신탁의 약정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의, 알고 악이. 근데 선악 불문하고 횡령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뭐 그거 개념하고 그 다음에 명신탁에서 방조자, 신탁자, 교사자분이죠. 아니, 신탁자, 수탁자분이고 방조자라든지 교사자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확정금이 아니죠.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얼마?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평가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무 이행이죠. 기간 있죠. 지연 기간. 그러니까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 뭐 한다. 차등적으로 3단계 나눠요. 5, 10, 15 해가지고. 그러면 합의 최대 얼마죠? 30%. 그리고 실명제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실명 등기를 하게 되면 실명 등기 이전에 부과되었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징수합니다. 그 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한 기간 있죠? 해당 기간 동안의 과징금은 납부해야 돼요. 여기죠. 실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명제와 관련된 뭐 효력에, 여기 효력에 대해서 질문을 묻습니다. 특히 계약 및 신탁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언급되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있었죠? 주임법 상임법의 기본 내용은 쭉 했잖아요. 맞죠? 안 했나? 그럼 주임법 상임법은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그 특강 자료에 나오는 게 요약집보다는 더 잘 돼 있어요. 맞죠? 그죠? 그 뒤에 어떤 내용까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